진짜로 요즘 보도들이 그래요. 보도들이 심상치 않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PK 지역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선거를 붙었는데 자유한국당 부류, 새누리당 그 부류가 시장을 또는 도지사를 못 가져간 경우가 딱 한 번. 김두관 무소속일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부울경 해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게 생겼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부산시장만 해도 서병수 시장을 전략 공천을 하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는 경선도 안 하게끔 만들어 놓고 경남 도지사는 또 정반대로 가고 창원 시장은 자기 측근을 내리꽂고 그리고 탈당하게 만들고 안상수 씨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고 울산은 비리에 얽혀가지고 경찰이랑 또 싸우고 있고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압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뽑아주는 지역이라면 모를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하고 울산에서는 1등했죠. 대선 때. 네, 두 군데서는요. 그리고 경남에서는 주셨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내용을 겪고 있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잘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는 거예요. 민주연구원의 원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망 어때요? 사실은 부산 경남은 저희가 큰 실수를 안 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울산은 좋지만 워낙 그래도 또 저희가 근접전을 벌여본 경험에서 좀 빡빡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셋 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무너져주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지난번에 경찰에 대한 장제원 씨 발언 파동으로 사실은 생각보다 기대가 조금 덜 있었던 울산에 대한 관심을 확 모아준 그렇죠. 그런 면도 있어서 제가 최근에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거기에 뭐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예를 들어 뭐 여러 번 출마했던 송철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 놓고 봐도 그 전에도 괜찮았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있고 나서는 훨씬 더 괜찮다. 우리 후보들이 다 경쟁력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거기가 후보가 될 경우 더욱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푸나님이 이미 잘 아시지만 부산은 뭐 그렇고요. 이제 경남도 지금 저기가 포기했다는 거죠? 유란홍 의원? 지금 경남은 김태호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원래는 나름 네. 홍준표 있는. 대표가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래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상 이제 조금 새 분리를 느껴서 지금 접는 분위기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체감상으로도 상당히 해볼 만한 그런 좀 점잖게 얘기해서 원래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예단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점잖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올라오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민주연구원 네, 같으면 거기서 보면은 이번에는 방심하지 않고 힘을 이쪽에서는 모으고 저쪽에서는 계속 지금 콩가루처럼 돼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부산의 원팀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후보로 뽑히면 나머지 경쟁했던 사람들은 선거에 관심도 안 두고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고 그런 어떤 시스템 속으로 가면 지는데 이쪽에선 잘 모아가고 더군다나 이번에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 비리가 널리 알려졌죠. 다음에 상대 후보로 유력하신 분의 이름이 또 알려지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서 이게 여러 가지로 전략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정치적인 탄압이야를 부르짖으려 보니까 결국에는 선거에 계속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이제 부울경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는 여의 입장이건 야의 입장이건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여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가야 되는 입장을 전 견지해 왔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견제로 갈 것이냐 밀어주기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서 전체적인 국정에 대한 지지, 남북관계에 대한 흐름 사실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변할 때는 원래 대통령을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개헌 문제에 대한 논란까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집권 1년 차인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안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흐름이 전국적으로 저는 이렇게 굳어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이제 부울경의 분위기까지 더해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더 고무적인 건 뭐냐면요. 예전에 왜 김영삼 대통령일 때의 PK, 김대중 대통령일 때의 PK는 극명히 갈리잖아요. 심지어 PK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도 PK에서 배척받고? 이기지 못하는 네. 상황. 근데
호남이 아주 견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지지 기반별로도 호남 쪽이 가장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K 출신인 대통령인데도 호남 쪽에서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PK를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니까 굉장히 탄력이 생기는 건데 PK 이기려고 하면 한쪽은 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선 때는 국민의당한테 거의 다 내주다시피 하면서도 PK에서 의미 있게 뭐 8석 정도 이렇게 가져오는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선거도 2년, 1년 사이에 선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보면 급격하게 어떤 문재인 전환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기분 좋고요. 결국은 지도자의 역할, 그다음에 세력의 진영의 이 단단함도 있지만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국가 공권력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느냐도 많이 영향을 그렇죠. 받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 돌이켜보면 2007년도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이미 권력이 이명박 또는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검찰이 나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알고도 덮은 거잖아요.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특검 때도 곰탕 한 그릇으로 그냥 넘겨진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이 지방선거의 승리는 곧 지방의 토 세력 또는 지방의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런 뭐 언론과 공권력과 이런를 청산하는, 특히 울산, 부산, 경남. 그러니까 한 번도 저희가 제대로 지방에서 이렇게 못 해봤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참 의미가 깊다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에 담벼락에 대고라도 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힘인데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부울경 라인업은 내상은 굳이 하자면 오거돈, 김경수, 송철호 이런 정도 라인업이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아. 김경수 의원은 어저께 이제 당에게 당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일단은 주말 때 이제 경쟁 후보들한테 상황을 좀 설명하고 부산과 울산처럼 우리도 원팀으로 경쟁을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 텐데 잘 되면 뭐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하는 거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월요일까지 좀 가는데 어쨌든 당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김경수 의원한테 출마를 간곡하게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부울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쩌면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유한국당은 현재 서울시장 후보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유력하다고 하고요. 대구에 내려가셔도 민주당 후보한테 지시는 분 아니에요. 자, 다음에 경남지사에는 김태호 씨가 유력하다고 하고요. 충남지사에는 이인재 씨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나 이거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와, 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준표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자체가 코미디인데 김문수 같은 사람은요 경기도지사를 끝내놓고 나서 사실상 대권 도전하겠다고 나와서 계속 헛발질하다가 결국에는 대구로 가서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그것도 민주당 후보한테 지는 상황이 김부겸 발생하고. 의원한테 진 네. 거죠. 그래놓고 이제 도지사 했던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시장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확답을 나왔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홍준표가 이제 김문수한테 뭐 전화를 하건 연락을 해가지고 서울시장 나오시죠 하니까 김문수 캐릭터가 그래 보이더라고요. 평상시 때 보면 나가고 싶지 않으면 끊겠지만 나가고 싶으면 미치는 거예요. 최소 며칠 전부터도 김문수 설이 나오긴 했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올 정도 되면 김문수는 사실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다른 비교적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과 달리 이분은 최근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늘 출마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선거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때죠.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 근데 홍준표가 참 자기 인맥이 없다고 느끼는 게요. 친홍이라는 존재도 사실 없지만 알고 보면은 돌아 몇 사람한테 이야기해봤지만 홍준표 체제에서는 안 나가봐야 떨어지게 뻔한데 결국은 오퍼를 이렇게 던진 게 태극기 집회나 나가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나마 좋아요 1200명이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SNS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좋아요가 1200회, 1300회 돼요. 이분은 이제 경기도 하다가 대구 갔다가 서울로 다시 오는 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종착역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시장 나왔다가 당대표 도전 한번 해서 안 되면 다음 총선에 서울에서 마지막 이제 낙선으로 정치 인생을 마감하시겠죠.
근데 이게 보수가 우리가 그런 얘기 여기서 여러 번 했지만은 최소한의 살려면은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정상적인 재활 치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걸 보면 굉장히 냉엄한 아주 준엄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예.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충남에서도요, 자유한국당의 인물만 있으면 그 분위기에서 뭔가 반전의 기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인재. 그리고 지금 김태호라는 인물은 나중에 한번 우리들이 또 면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사람도 적폐 중에 적폐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나간다고 하면 제대로 된 당 같으면은 김경수라는 인물에 맞춰 세팅을 할 때 제대로 된 매치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인물들이 다시 공천하게 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선거의 어떤 분위기는 계속 홍준표에 의해서 뭐랄까 이기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방선거가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아마 지방선거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는 게 그 해당 지역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젊고 나이 들고를 떠나서 차세대 지도자의 선택 게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예외를 빼놓고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놓는 포석이 그 지역에서 이 지역을 대표할, 그래서 국정의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앞으로의 어떤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러한 포석이다.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있죠. 않을 거예요. 누구 있죠? 경기도하고 제주도, 경기도 남경필, 제주도 원희룡 있잖아요. 아이, 거긴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있던 후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새로운 후보들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김문수, 뭐, 김태호.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경기도하고 제주도에 있으니까 나머지 지역을 받쳐주자 이런 취지 아닐까요?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수법인데 2016년도 총선 공천할 때 있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많이 공천을 했어요. 비례대표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예, 있죠. 예, 예. 후계자를 키우지 키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인재가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데, 정치적 거물이라고 해서 총선에 나갔지만 김종민 후보 같은 분들한테 1% 차이 같은 걸로 떨어지잖아요. 자기 지역구에서도 인심을 잃는 사람이에요. 충남 전체 선거에서 이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은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충남인들도 이미 심판해버린 사람이에요. 네. 우리 지역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아니라고. 근데 내세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니 네. 한두 명 그런 공천이 있을 수 있는데, 주요 포스트마다 공천하는 인물들이 코미디스러운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후계자를 안 키우는 거죠. 본인 그러면서 소멸해 가는군요. 이게 안 좋은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잘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는 거예요. 민주연구원의 원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망 어때요? 사실은 부산 경남은 저희가 큰 실수를 안 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울산은 좋지만 워낙 그래도 또 저희가 근접전을 벌여본 경험에서 좀 빡빡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셋 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무너져주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지난번에 경찰에 대한 장제원 씨 발언 파동으로 사실은 생각보다 기대가 조금 덜 있었던 울산에 대한 관심을 확 모아준 그렇죠. 그런 면도 있어서, 제가 최근에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거기에 뭐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예를 들어 뭐 여러 번 출마했던 송철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 놓고 봐도 그 전에도 괜찮았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있고 나서는 훨씬 더 괜찮다. 우리 후보들이 다 경쟁력이 있지만 예를 들어 거기가 후보가 될 경우 더욱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푸나님이 이미 잘 아시지만 부산은 뭐 그렇고요. 이제 경남도 지금 저기가 포기했다는 거죠? 유란홍 의원? 지금 경남은 김태호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김태호로 원래는 간다는 나름 네. 홍준표 경쟁력 있는. 대표가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래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상 이제 조금 새 분리를 느껴서 지금 접는 분위기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체감상으로도 상당히 해볼 만한 그런, 좀 점잖게 얘기해서, 원래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예단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점잖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올라오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민주연금 네, 같으면 거기서 보면은 이번에는 방심하지 않고 힘을 이쪽에서 모으고 저쪽에서는 계속 지금 콩가루처럼 돼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부산의 원팀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후보로 뽑히면 나머지 경쟁했던 사람들은
선거에 관심도 안 두고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고 그런 어떤 시스템 속으로 가면 지는데 이쪽에선 잘 모아가고 더군다나 이번에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 시장 비리가 널리 알려졌죠. 다음에 상대 후보로 유력하신 분의 이름이 또 알려지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서 이게 여러 가지로 전략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정치적인 탄압이야를 부르짖으려 보니까 결국에는 선거에 계속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이제 부울경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는 여의 입장이건 야의 입장이건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여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가야 되는 입장을 전 견지해 왔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견제로 갈 것이냐 밀어주기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서 전체적인 국정에 대한 지지, 남북관계에 대한 흐름, 사실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변할 때는 원래 대통령을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개헌 문제에 대한 논란까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집권 1년 차인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안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흐름이 진짜로 요즘 보도들이 그래요. 보도들이 심상치 않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PK 지역에서 광역 단체장으로 선거를 붙었는데 자유한국당 부류, 새누리당 그 부류가 시장을 또는 도지사를 못 가져간 경우가 딱 한 번. 김두관 무소속일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부울경 해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게 생겼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부산시장만 해도 서병수 시장을 전략공천을 하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는 경선도 안 하게끔 만들어 놓고 경남 도지사는 또 정반대로 가고 창원 시장은 자기 측근을 내리꽂고 그리고 탈당하게 만들고 안상수 씨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고 울산은 비리에 얽혀가지고 경찰이랑 또 싸우고 있고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압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뽑아주는 지역이라면 모를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하고 울산에서는 1등했죠. 대선 때. 네, 두 군데서는요. 그리고 경남에서는 주셨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내용을 겪고 있고 분위기 전국적으로 저는 이렇게 굳어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이제 부울경의 분위기까지 더해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더 고무적인 건 뭐냐면요. 예전에 왜 김영삼 대통령일 때의 PK, 김대중 대통령일 때의 PK는 극명히 갈리잖아요. 심지어 PK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도 PK에서 배척받고? 이기지 못하는 네. 상황. 근데 호남이 아주 견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지지 기반별로도 호남 쪽이 가장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K 출신인 대통령인데도 호남 쪽에서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PK를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니까 굉장히 탄력이 생기는 건데 PK 이기려고 하면 한쪽은 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선 때는 국민의당한테 거의 다 내주다시피 하면서도 PK에서 의미 있게 뭐 8석 정도 이렇게 가져오는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선거도 2년, 1년 사이에 선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보면 급격하게 어떤 문재인 전환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기분 좋고요. 결국은 지도자의 역할, 그다음에 세력의 진영의 이 단단함도 있지만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